자, 숙제했던 거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일단 먼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도량을 유도해내는 말이 좀 그런데, 네, 어떤 단위의 유도량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요거는 중간고사 기간 때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공식 같은 걸 아직 안 배우셨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공식이 좀 머릿속에 박힌 다음에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질문하세요. 없어요? 셋, 둘, 하나. 네, 없는 걸로. 네. 그럼 오늘 이제 우주 얘기 시작해 볼 건데, 지난주에 그 광고를 좀 드렸듯이, 네, 이 우주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잘 모르실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의 역사,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역사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고력은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고등 과정에서는 지구과학이에요. 고등 과정에선. 그런데 이제 대학 가면 지구과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주에 대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체 물리학입니다. 천체 물리학. 그러니까 결국 물리학의 한 범주인데, 물리학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오, 네, 아는 사람들 많네. 아이작 뉴턴. 네, 뉴턴. 자, 그러면 뉴턴 하면 니네 무슨 생각이 나? 그쵸? 뉴턴 하면 사과가 생각나죠. 네. 어느 날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졌대요. 아야, 근데 맛있어 보이네? 주워 먹은 게 아니고. 네, 그걸 보고 나서 뉴턴은 뭐라고 생각했대? 이게 왜 떨어졌지? 약간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이죠. 네. 근데 진짜 뉴턴 좀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I형이에요. 그러니까 MBTI에서 I. 예, 그래서 남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요. 네, 그러다가 뭐 예화를 들어보면 정말 웃긴 일이 많아요. 네. 누가 이렇게 막 그 문제를 풀다가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뉴턴이 거기서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뉴턴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이거 20년 전에 이미 풀어놨는데. 그걸 논쟁하고 있는데 한참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미 다 풀어서 답을 구했대. 네, 그런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사과를 얻어맞고 생각한 건지는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뉴턴의 직업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물리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으로부터 물리학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뉴턴의 원래 직업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뭐에 좀 집중을 했냐 하면 이런 세상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물체들의 움직임을 그걸 수학적으로 다 분석해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진짜 합니다. 결국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에서는 뉴턴과 관련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뭐 떨어지는 물체가 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다 뉴턴이 계산한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에 여러분들이 살짝 있긴 했지만 여러분도 거의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그 방법의 일종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원래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고등 과정에서는 그거를 미분적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적분의 창시자예요. 또 그러니까 수학적 잠깐 이 한숨은 뭐야? 뉴턴만 없었으면 물리학도 안 하고 미적분도 안 하고. 아니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뉴턴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었을 것 같아. 조금 늦어졌긴 했겠지만. 그래서 그 수학계에서도 싸움이 약간 있어요. 뉴턴이 굳이 미분적분학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누가 뉴턴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뉴턴이 답을 쫙 해줬어. 근데 그 답이 바로 미분학의 방법이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이미 질문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 누가 먼저다라는 싸움이 살짝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뉴턴이 뭐에 집중을 했냐 하면 어떤 물체들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잖아. 근데 이제 이때 뉴턴의 약간 한 세대 앞서서 거의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앞서서 누가 있었냐면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케플러는 뭘 했냐 하면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행성들의 움직임, 그래서 뭐 타원궤도니 뭐 이런 것들을 관측을 통해서 관측하고 기록하고 관측하고 기록하고 했는데 이 기록 데이터 자료를 이게 수학적으로 과연 맞는가를 다 계산을 해본 거야. 뭐 이게 작도를 해가지고 목성의 위치가 여기 있었네,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원 궤도로 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진짜 다 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학 2에 가시면 뉴턴이 그때 수학적으로 풀었던 방법을 고스란히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등속 원운동 공식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미분을 한 2번 해요. 그래가지고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물리학 2에 가야 배워요. 네. 근데 또 뉴턴보다 살짝 앞선 사람 중에 이탈리아 사람인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사고 실험도 하고 생각하는 실험도 했지만 뭐 피사의 사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체가 떨어졌겠죠? 그럼 하인 보고 야 주워와! 그러면 이제 하인이 열심히 주워온단 말이야. 여러분 피사의 사탁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거기를 딱 주워오면 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해? 또 떨어뜨려. 아니 기껏 주워왔는데 왜 또 떨어뜨리시는 거야? 주워와.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뉴턴이 받아보고 여기서 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만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뉴턴이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는데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맥락을 보시면 야 혹시 여기 크리스찬 저 천주교나 아니면 기독교 다녀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네. 그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아주 거룩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성경책이라는 건데 아냐? 모르지? 네. 그 성경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성경책에 있는 표현이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케플러가 관측한 이거랑 갈릴레이가 관측한 땅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이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진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걸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목성이나 화성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하고 그다음 땅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게 이게 과연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냐는 거야. 근데 같은 거랍니다. 그 공식이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어? 만유인력을 발견했대, 중력을 발견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도대체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F 만유인력은 뉴턴의 얘기예요. 근데 맞습니다. R 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씁니다. 박사님 공식 쓰셨어. 공식 싫은데. 네, 공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공식은 말로 하면 더 어려운 거를 조금 그나마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쓰는 겁니다. 우선 여기 막 이상한 문자들이 보이죠? 네,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유인력을 앞에 F라고 적은 거는 이건 힘은 항상 F로 표현을 합니다. 힘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파워가 아니고 폴스죠. 그래서 폴스라는 F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G라는 값은 뭐냐면 만유인력에서만 쓰는 만유인력 상수야. 네, 만유인력 상수. 상수가 몇 필요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스몰 m, 그다음에 라지 m이 각 물체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물체의 질량을 누가 정했지?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었어. 야, 물체 질량 기본 단위가 뭐니? 킬로그램. 오, 잘했어. 그렇지. 그람이 아니라 뭐 단위야? 킬로그램 단위야.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쓸 건데 요 앞에 있는 힘은 또 무슨 단위로 쓰냐면 뉴턴이라는 단위를 쓸 거야. 힘의 유래가 또 뉴턴이야. 근데 단위를 뉴턴, 그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량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기 상수가 나오는데 이 상수가 조금 숫자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상수는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배율이라는 뜻이야. 그냥 배율.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0.0000000 0.00000000000006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R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스몰 m이라는 물체랑 라지 m이라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서로 뭐 한대?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끌어당겨요. 그거를 만유인력 혹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Yes?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 우리 다 있죠? 왜? 물질, 입자들은 전부 다 질량이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 거니? 질러? 네.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야. 근데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왜 안 느껴지죠? 이 상수값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킬로그램으로 곱해봤자 뭐 나 100kg, 너 100kg, 100kg, 100kg 곱해봤자 근데 10의 4제곱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인데 그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한번 느껴보자. 친구야, 너 이제부터 밥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몸무게를 한 1톤까지 만들어보자. 네, 1000kg. 가능하겠냐?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얘가 지금 잘 보시면 두 물체의 곱이죠. 그러니까 둘 다 클 필요 없는 거야. 한 놈만 엄청 크면 돼. 우리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엄청 커다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잖아. 바로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땅, 지구. 그래서 지구가 우리를 1kg당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물체 1kg, 물체 1kg 여기 1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구 질량을 넣고 여기는 이제 그 지구의 무게중심까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반지름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면 9.8이 나와요. 네, 중학교 때 배웠죠? 네, 1kg당 지구 얼마로 당겨요? 9.8로 당겨요. 그건 이제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래,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지구에서 물체들이 떨어지는 힘들은 바로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잖아. 근데 이 공식 어디에도 적용되냐 하면 바로 아까 그 얘기, 태양과 목성 사이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는 거거든.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거는 누가 잡아당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잡아당기지 않으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위에 목성이 있었어. 그럼 목성을 너무 크게 그렸네. 어쨌든 그래서 목성이 이렇게 슉 가려고 하는 거야. 쭉 가는데 얘를 자꾸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에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이걸 계속 돌린단 말이야. 근데 돌리려면 내가 이 실을 통해서 이 물체를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뭐 해야 돼? 잡아당겨야 돼. 잡아당겨야지만 얘가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다는 행위는 뭔가가 큰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행위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뉴턴역학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는 이것도 이걸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구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계산하는 거하고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이 돌아가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 전부 다 하나의 공식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 말이 성립한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하여튼 뉴턴이 그랬답니다. 자, 뭐 그 당시에는 그러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차츰차츰 걱정하기 시작해요. 뭘 걱정해야 되겠니? 이제 생각해봐. 이게 지금 누구랑 잡아당긴다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를 지금 잡아당긴다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달 질량이 있잖아. 지구도 질량이잖아. 잡아당긴다가 언젠간 달이 지구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행성들이 추락하지 않는 이유는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걔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당기는 중력이 서로 상쇄시켰기 때문에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해되지? 네. 근데 만약에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누굴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안 도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 그 별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단이라고 하고요. 별들의 집단. 그리고 성단들과 별들을 다시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은하는 그럼 돈이 안 돈이? 은하 내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은하가 우리 은하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선 은하로 생겼고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대가 있거든요. 네. 이 막대의 중심에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이 이 주변부에 있는 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하도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도 지금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에 태양이 가가지고 막 박살나고 그런 일은 없겠다 싶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자, 그런데 이 은하가 있었는데 뭐 나선 은하 A라고 합시다. 또 다른 은하가 있어. 타원 은하라고 할게. 그렇게 붙여놔서. 네. 그래서 은하 B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은하랑 은하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구성한 은하들은 은하 하나당 별이 몇 천억 개에서 몇 조 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은하들은 질량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은 서로 뭐 할 것이다? 당연히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우리 죽겠다 싶은 거죠. 왜? 은하랑 은하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돌지는 않는 거야.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돌면 원심력 때문에 서로 좀 유지를 하겠는데 안 들었는데? 나는 계속 저 자리에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죽겠다. 인류의 멸망은 은하의 충돌로부터 나타나나 보다. 야, 언제 죽어? 빨리 알아보자. 그래서 만원경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살펴봤는데 일단 충돌하는 은하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은하가 서로 잡아당겨서 충돌을 한다고 하면 진작에 충돌을 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은하가 충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의문인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은하는 왜 충돌하지 않는가? 근데 연구 대상이 너무 지금 그 스케일이 규모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론 물리학자의 거장 바로 뉴턴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성이 아이작입니다. 네, 아이작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요? 네, 막, 네, 되게 유명하구나. 네,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언젠간 우주의 중심을 찾을지도 몰라.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우주도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구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못해서 그런 거지 이 우주도 뭐 할 것이다? 돌 것이다. 우주 밖에서 본다면 이 우주는 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 우주 밖에서 어떻게 보지? 아무튼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네들이 은하랑 은하가 서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마치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처럼 네, 원심력과 만유력이 뭐 이렇게 상쇄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림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나선 은하가 있고 또 타원 은하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일단 뭐는 있어야 돼. 그래도 물리학의 시작인 만유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만유력은 있다 이거야. 중력 있어요. F 만유력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어야 한다? 바깥쪽으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쇄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아인슈타인이 갖다 붙인 겁니다. 우주상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주상수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우주상수가 뭐냐면요. 이 만율력, 즉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우주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주의 중심 찾아야 되고요. 우주가 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주상수를 계산해 주세요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쉽게 계산을 못하죠. 왜? 우리가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적이라는 말이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적이 감도라 이런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정적 우주론은 이 우주가 마치 시계바퀴가 쫙 돌아가듯이 고요한 상태에서 쫙 돌고 있다는 거지. 우주가 계속 돌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때 과학자가 잘 안 쓰는 말을 한번 합니다. 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이거 과학자는 잘 안 쓰는 말이야. 왜냐면 아름답다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아름다운 건데? 뭐 이럴 수 있잖아. 나도 약간 그랬어. 나도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그 동기들이랑 좀 싸운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대학원 동기들이 문과 출신이야. 예술 쪽 출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과 출신이고 그래서 싸웠어. 간판을 아름답게 하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간판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건데 색깔을 몇 가지를 써야 되고 가로 세로 비율은 얼마여야 되며 미안해. 네, 이과들은 이래. 자, 이러고 있었는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또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이렇게 딱딱 맞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야 이게 정확하게 상쇄된다는 건 쉽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은하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은하들은 뭐 했을 거냐? 훨씬 더 큰 힘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인정하는 바는 뭐는 분명히 존재한다. 만율력은 존재한다. 질량이 있으니까 만율력 존재하는데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는 훨씬 더 큰 힘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것이다. 요거를 뭐라고 할까? 팽창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야 밀어낸다는 얘기는 은하랑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고 이 우주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팽창하고 있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주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되겠네? 야 우주가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게 우주가 아름다워서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주가 점점 커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아인슈타인인데? 오, 여러분 대단하네요. 왜 이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혹시 내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렇지, 우리는 아름답지. 프리드만 뭐 있지, 팽창을 그런 식 이러고 있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허블은 사실은 이과 출신이 아닙니다. 법학을 공부한 문과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허블이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내가 뭐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내 과학계를 위해서 내가 전향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허블이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때 이제 여러분 제2의 인생을 뭔가 다시 시작할 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취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가 취미냐? 네, 허블이 좋아하는 게 밤하늘에 별 보는 게 좋대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잘 볼 수 있는 천문대에 취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과제를 할당받는데 그 과제가 뭐냐 하면 거리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인 도플러 효과라는 거에 집중해서 그걸 원래는 이제 리히트라는 여성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 과학자의 연구 자료를 조금 참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플러 효과를 관측하고 기록하고 관측하고 기록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허블이 자기가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과학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노가다 같은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관측하고 기록하고 관측하고 기록했는데 하필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도플러 효과를 관측합니다. 허블의 도플러 효과 관측. 도플러 효과 배우셨나요? 네, 도플러 효과 뭐죠? 뭐죠? 이렇게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파동을 관측할 때 다른 건 아니고 파동을 관측할 때 이 파동이 관찰자랑 파동의 근원이 되는 파원 사이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좀 이상하게 측정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관찰자야. 관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다가와. 오토바이가 쫙 다가오는데 나를 스쳐 지나갈 거야. 네, 충돌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또 이제 지나가. 근데 오토바이가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오토바이 소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런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네, 소리 이제 살짝 흉내 내볼게. 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오토바이가 다가와. 다가오면 부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좀 그럴싸해?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뭘 주목하시냐 하면 소리의 크기 말고요. 소리의 높낮이에 좀 주목해 주세요. 높낮이. 자,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네, 들으면서 소리의 높낮이에 집중을 해주세요. 네, 저기서 오토바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바뀌었니? 맞아요. 그러니까 와, 기들이 좋네. 네. 자,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다가올 때는 부 이음에서 시작했는데 부 이음에서 시작했는데 다가오면서 부 이음으로 바뀌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갈 때는 부 이음으로 바뀌잖아.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엔진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부 아까도 부 계속 부 이러면서 듣지 않겠니? 그래서 이 파동이 약간씩 변화하게 관측되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도 파동입니다. 그럼 빛도 뭐가 있을까요?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이거 지워도 되는 거죠? 네. 빛은 또 어떤 일이 있냐? 빛.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빛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빛이 또 달라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의미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 밝아요, 어두워요 하는 것들이 빛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빛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기와 자기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전자기파라고 하고, 우리가 좁은 의미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빛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가능하다 볼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밝아요라고 하는 애고, 그러면 가시광선이 아닌 애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돌발 퀴즈. 여러분, 빨간색이 에너지가 많을까요? 파란색이 에너지가 많을까요? 파란색. 상호간이라고 했죠. 아직 그 다른 반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빨간색이요 이렇게 대답하던데. 그 빨간색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 수도꼭지 같은데 보면 더운 물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고 찬물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무래도 온도가 높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더운 물 자체가 빨간색은 아니에요. 네, 뜨거운 물 딱 틀었더니 피가 막 나와 뭐 이러진 않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진짜 피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빨간색을 보면 눈에 빨리 띄어요. 피 색깔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빨리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것을 사인을 줄 때는 항상 빨간색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신호등도 빨간색으로 보면 눈에 빨리 띄고 위험하니까 빨리 서라 뭐 그런 뜻이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니? 적색.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은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자색. 네. 그래서 그게 자색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요 빨주노초 파남보만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빛이고, 넓은 의미의 빛으로 보면 적색깔 바깥쪽에도 광선이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 맞아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은 우리가 쓰면 열을 담당하기 때문에 열이 있으면 적외선은 무조건 방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예요. 네. 뭐를 내뿜고 있죠? 적외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보시면 불을 꺼도 체온, 열이 있는 곳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문자 한번 썼었다. 그렇죠. 그리스어의 뮤인데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마이크로라고 읽었어요. 이게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도 우리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심지어 우리 학원 교무실에 가면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걸요? 프린터기요? 아닙니다.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는 맞아요. 전자레인지.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레인지를 영어로 전자레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이크로웨이브 레인지라고 합니다. 네, 전자레인지가 여기 이제 물의 그 떨리는 진동수랑 같아서, 네, 전자레인지를 가동시키면 물의 온도를 높여줘요. 어쨌든 전자레인지 이런 데 사용하고요. 좀 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는 신호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냐? 통신하는 데 사용해요. 신호를 주고받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게 전파입니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자색깔 바깥쪽에도 광선이 있거든요. 뭐라고 할까? 자외선. 자외선 장치 보셨나요? 뭐 최근에 집에서도 쓰는 사람들 가끔 있긴 하던데, 뭐 침대 같은 거 청소할 때 이런 거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식당에서 많이 써요. 그 식당에 가면 컵이라든지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문 닫으면 크루딩딩한 보라 색깔이 섞여 나오는 장치가 있죠. 네, 뭐라고 합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합니다. 균주균이 됐어요. 그다음 좀 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X선이라는 게 있는데 X선은 알걸? 뭐하는 쓰니 X선? 엑스레이 그렇지 엑스레이. 네,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도 가끔 활용하지만 의료 장비로 사용할 때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나, 내 뼈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뼈고, 여기는 얘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아닌데 왜 있지? 그러면서 암이 의심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가방 같은 거 열어보지 않고도 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투시하는 데 많이 써요. 좀 더 가면요, 요런 선이 있는데, 요게 R이 아니고요. 네, 그리스의 감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마선인데, 이 감마선은 쓰시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방사선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쐬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세포를 일부러 죽여야 될 때 가끔 방사선을 쓰는데, 그게 바로 암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암 치료를 하면요, 암세포만 죽는 건 아니에요. 나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이 내 몸을 지나갔다 내 세포 숫자가 확 줄어요. 그래서 일단 세포가 죽으면서 그냥 죽지 않거든요. 신호들을 다 보냅니다. 뭐라고? 아프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요. 아파요. 그리고 막 모낭 세포에 방사선이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낭 세포들이 죽으면서 붙들고 있던 머리카락을 그냥 놔버립니다. 막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는 거야. 네. 자, 근데 제가 이게 순서대로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에너지가 순서인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을까요? 왼쪽, 오른쪽.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가 많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니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 세포 죽어버리잖아. 에너지가 많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적다야. 내가 막 휴대폰으로 전파를 받으면서 통신을 했어. 오늘은 휴대폰을 5시간 사용했으니까 난 죽겠네. 이건 아니잖아. 그치? 에너지가 적어서 그러는 거야. 심지어 세균한테 선생님 생물학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세균한테 우리가 세균을 배양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겨울철에 잘못하면 내가 배양하는 세균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고 적외선 램프 같은 걸 쐬줍니다. 적외선 램프, 빨간 램프인데 적외선 램프를 쐬주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로 쐬주는 거야. 난로. 네. 근데 혹시나 잘못해서 거기다 자외선 램프 쐬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지금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걸 살펴볼 거예요. F라고 적는데 진동수를 의미하거든요. 진동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파동 배우셨나요? 중학교 때 파동 안 배웠나?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그러니까 떨리는 횟수를,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숫자라서 크다 작다로 얘기할 건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작을까요? 힌트 드립니다. 얘네 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빛들이 속력이 다 똑같아요. 빛들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힌트예요. 어느 쪽이 진동수가 더 클까요?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봐. 똑같은 속력으로 오는데 어떤 애는 이러면서 와요. 이러면서 떨린단 말이야. 지금 떨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이러면서 와요. 힘들어라. 두 개 동시에 되나? 되는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어디다 힘을 많이 줄게? 빨리 떨릴 때 아니면 천천히 흔들 때? 빨리 떨릴 때. 빨리 떨릴 때. 이해돼? 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을수록 진동수가 높습니다. 높다 혹은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쪽은 작다라는 표현을 쓰던가 아니면 낮다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소리가 고음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가 낮으면 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게. 이거 한자가 아니고 얘도 그리스어입니다. 람다라고 있고요. 이렇게 때는 람다라고 있는데 얘는 뭘 의미하냐 하면 파동의 길이, 파장을 의미합니다. 얘는 그림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동수가 작잖아. 요 빨간색 쪽이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떨렸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저쪽은 진동수가 뭐 하다는가? 진동수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떨려야 되니까 이렇게 떨렸겠죠? 이해되니? 근데 이때 파가 한 번 떨릴 때 진행한 거리, 그걸 파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파장입니다. 파가 한 번 떨릴 때 그러면 똑같은 지점을 한번 찍어야 되겠지? 우리 뭐 그 중간 지점 찍긴 좀 그러니까 우리 꼭대기를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꼭대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마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마루. 네. 마루라는 말이 뭐냐면 꼭대기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찍어봐. 그러면 파동이 한번 반복됐네. 이때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람다 파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파장이 어디 있니? 마루에서 마루까지 찍던지 아니면 골에서 골로 찍어도 상관은 없잖아, 그지? 네, 파동이 한번 반복될 때 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람다 파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봐. 파장은 길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길어? 오른쪽이 길다죠. 왼쪽이 파장이 뭐하다? 짧다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빛에 대한 얘기는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되게 신기한 놈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빛이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 거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단위 정할 때도 길이의 단위 정할 때 뭐가 등장했었죠? 빛의 속력이 등장했었습니다. 네, 뭐 광속 불변의 법칙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빛은 좀 여러분들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외우자. 이미 다 외웠지? 아직 못 외웠냐? 네. 이거 양쪽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네. 한쪽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잖아. 네. 네, 저는 이쪽 추천할게요. 이쪽이 적색깔 쪽이야. 적색깔 쪽. 적색깔 쪽의 에너지가 뭐하다? 적다. 적색깔의 에너지가 적다. 그리고 적다랑 작다랑 비슷하잖아. 네. 근데 진동수는 뭐하다? 작다. 에너지는 적고 진동수는 작고. 그리고 빨간색은 길잖아. 빨간색 긴 거 다 알죠? 네. 네. 빨간색은 길어요. 네. 니네 노래 불렀을걸? 유치원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봐봐. 빨간색은 길. 몇 번은 보기. 이거 외우라고 한 얘기에 외우라고. 됐어?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도플러 효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이게 왜 이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얘가 파동을 발사했는데 파동이 쭉 오면서 나랑 공간이 자꾸 어떻게 되죠? 좁아져요. 그래서 파동이 한번 발사돼서 왔는데 그 다음번 파동이 공간을 좁혀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파와 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짧아지는,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파동이 뭐 한다고? 짧아지는,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진동수는 어떻게 됐던 거야? 커졌던 거야. 그래서 소리가 점점 높게 들렸던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빛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었으면 원래 빛깔보다 약간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푸른색 빛깔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나한테 다가올 때는 소리였으면 고음으로 들릴 것이고요. 빛이었으면 푸른 색깔이 좀 치우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청색현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네. 네. 그다음 그러면 나로부터 멀어질 때 원래 파동은 있었는데 그 원래 파동보다 멀어지니까 공간이 자꾸 어떻게 되니? 파동이 여기서 파동이 한 번 쫙 왔는데 그 다음 파동이 그 다음 좀 더 이쪽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파와 파 사이의 길이가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멀어지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되겠어? 저 그래, 자꾸 파장이 길어지면서 진동수가 낮아지는 저음 쪽으로 가게 되고요. 빛깔은 적색편. 적색편이고. 자,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사실은 뭐도 하냐면 중학교 과정에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구 공전의 증거입니다. 지구 공전을 하는 거에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별을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근데 태양도 가만히 있고 별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누가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그래서 지구가 별한테 다가갈 때는 이 별빛이 약간 어떤 편으로 보이냐? 청색 편으로 보이냐? 다가갈 때는. 근데 6개월 후에 아까 똑같은 별이야. 똑같은 별인데 6개월이 딱 지났더니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해? 적색편. 적색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청색편이랑 적색편이가 6개월 간격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럼 이 말은 별들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지구가 공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잠깐 쉬었다 볼게요. 갑자기 지쳤나?